그래서 우선은 양기열 부의원님부터 좀, 네, 그 자료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양기열 의원님부터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앞서 발제하신 우리 훌륭하신 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자리에서 듣다 보니까 꼭 청강하는 수강생처럼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서울시에서 비주류인 야당 의원이긴 하지만은 이 기후 환경 그리고 이 자원순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표자를 보면서 조금 먼저 이실직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준비한 PT 자료는 제가 2019년도에 이 재활용 문제 사업을 제안을 하면서 사용했던 PT 자료고요. 뭐 혹여나 지켜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쓰레기 재활용을 넘어서 PT까지 재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이 재활용 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던 사람이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는 3년 전부터요. 저희 쓰레기장 건립 문제, 다시 말해서 은평 자원순환 센터 때문에 굉장히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주민들께서요.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자원순환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오늘 이 기후환경 분과의 토론회 자리 아닙니까? 이 제가 생각하는 이 쓰레기 정책 연구는 이 기후 환경을 넘어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청소 행정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경제적인 효과, 미래 가치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간략한 목차는 뭐 쓰레기 재활용 그리고 각 자치구나 지역에 대한 이제 비교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 은평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아모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은평구 자원순환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던 생각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유기영 원장님께서 이 쓰레기 재활용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전반적인 쓰레기 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에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요. 발생을 하면 이제 배출을 하겠죠. 배출을 하고 관내 청소 업체가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대행을 맡기는 데도 있습니다. 이 관내 청소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적한장에 옮깁니다. 적한장에 옮기고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을 하기도 하고요, 소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처리 과정을 갖추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적한가 처리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과 수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비교적 적게 가지셨고 저는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 배출과 수거 문제 집중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배출에는 문전 배출과 거점 배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T 자료를 보시면요, 이 왼쪽이 아파트 단지의 거점 배출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다세대 이제 빌라촌이죠. 빌라촌의 문전 배출 방식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재활용 사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반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때는 청소 업체 조금 이 감정이입을 해서 사업을 이해하시면은 이 실무적 문제에 접근이 조금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조금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각 자치구마다 청소 이제 쓰레기 수거하는 대행 업체가 있는데 이 대행 업체들이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지역이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별로 쓰레기 수거 비용을 책정을 합니다. 세대별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6만 원 꼴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재개발 지역이 청소 수거 업체가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 자료가 제가 과거 구정 질문할 때 이제 수거 비용을 이제 지적을 할 때 사용했던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몇 시간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실측한 자료입니다. 400세대의 작은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업체가 수거하는데 15분이 걸렸고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데는 25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400세대를 이렇게 세대수로 나누게 되면은 한 세대당 수거 시간이 2초에서 3초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 이제 청소 수거 업체 입장에서는 경제적이고 시간도 엄청 단축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있는 문전 배출 방식을 이제 살펴보면요. 제 지역구에는 이제 달동네가 있는데 달동네에는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가 이제 비좁거나 이렇게 되면 청소 수거 업체 이제 청소부원들께서 이제 차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수레를 끌고서 한참 10분, 20분 동안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쓰레기 봉투죠. 그걸 이제 쓸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청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세대별로 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거점 배출과 문전 배출의 차이가 크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좀 요약을 하자면은 청소업체가 아파트 단지에 이제 거점 배출 형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언급드린 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 아까 전에 그 400세대를 수거하는데 뭐 20분, 30분 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수거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의 선별률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가용품 아까 언급드린 대로 그 유가품이 늘어나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재활용 그 거점 수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었고요. 과거에 이제 제주도에 갔었을 때 2019년도 당시에 이 거점 재활용 수거 사업을 잘 실행하고 있는 지역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 당시에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는 그 123개소의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 중이었고 당시 제주도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 정거장 수, 재활용 정거장 수가 감소 추세였긴 했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운영 중이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가 서울시와 제주시의 단순 비교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대로 도입을 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제가 당시에 이 재활용 정거장의 문제점을 두 가지를 파악을 했었는데 첫째가 쓰레기 배출 시설인 만큼 이제 주민들이 이 시설들을 기피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소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였습니다. 이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악조건인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그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값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철저한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이 악취와 오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주도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거장을 운영하기에는 어마무시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선과 좀 변경이 필요했고요. 저희 은평구에 2019년도에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관내 시민 단체가 환경부의 시범 사업 5천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요. 모아모아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당시 그 저와 그 구청 관계자들이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5천만 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두 달밖에 운영 못한다. 이 사업이 이제 곧 종료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PT 자료를 그때 활용을 해서 그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또 별도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은평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결과는 감사하게도 16개 동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이 은평구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모아모아 사업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주 1회 4시간씩 지정 장소에서 재활용을 분리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앞에 계시는 사진에 보시는 이
파란색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저희들은 이제 자원관리사라고 불리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인식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아무래도 그냥 강의실에서 자원순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인식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제주도의 재활용 정거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째가 장소 확보인데 모아모아 사업은 이 스프링 그 분리수거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휴대와 이동이 간편해 가지고요. 장소 확보가 엄청 용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관리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8시 이후에는 이 거점을 완전 철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혹시나 무단 투기하시는 그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제 관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2021년도에 업무 성과를 공유를 하자면요. 재활용 배출 장소가 이제 기피 시설이고 당시 19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할 때 이제 10개소였는데 그게 이제 2021년 현재 기점으로 151개소까지 늘어났고요. 최근 1년 동안에 44회차를 운영을 했습니다. 44회차를 운영을 했는데요. 재활용품만 407톤을 먹고요. 그래도 이제 이 사업들이 계속 외부에 알려지고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한 주에 이제 9천 명까지 참여할 정도로 은평구의 상징적인 제한 자원 순환 사업이 됐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과제는 그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이 효율적인 고정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건 전 굉장히 뼈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건비나 운영비를 좀 최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용품에 대한 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수익 모델도 개선을 해야 이 재정적인 문제를 꼭 개선해야만 지속 가능한 사업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에 대해서 그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올해 2월부터 그 준비한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이 이번 정례 때 상정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발언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기후 환경 문제를 넘어서 이 청소 효율과 경제적인 효과까지 이 쓰레기 자원순환 문제는 미래 가치를 위한 사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재활용 문제 그리고 쓰레기 정책 관련해서는 미래 가치라는 좀 단어를 강조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아모아 사업이 지금 댓글로 막 우리 동네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저희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이번에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조건부 수용이 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원룸촌 재활용 정거장 확대 정책인데요. 그걸 지금 제안해 주셨던 분이 사실 이 모아모아 사업 참고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주도 사례도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댓글에서 이제 헤비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활용 정거장 같은 게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서울로 올라온 것 같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양기열 의원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은평구 양기열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발제할 때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 은평구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는 이 자원 순환과 관련한 조례가 그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장이죠. 그 은평 자원순환센터 건립 문제 때문에 저희 민선 7기에 굉장히 이 쓰레기 문제 그리고 쓰레기 정책들에 대해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입법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은평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김지훈 사회자님께서 아까 첫 질문 할 때 조금 그 질문은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배출 방식이 각 자치구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각 지초단체에서 활동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것은 기초 단체장에게 권한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시기 문제 때문에라도 사실 단체장한테 위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우리 이 토론회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지역마다 뭐 주거 지역이 있는 데도 있고요. 상가 지역이 있는 데도 많고요. 뭐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쓰레기 수거를 진행을 합니다. 워낙 계속 쓰레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흡입 방식으로 통로로 수거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배출 방식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기의 문제로 예를 들면은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이제 배추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임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 것도 시기의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초 단체장의 권한을 조금 위임하는 게 제가 봐도 조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조금 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만약에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앙 정부까지 유기적으로 협업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뭐 처리장 시설, 뭐 매립지와 관련해서 조금 그 각 단체마다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배출만 하더라도 뭐 실명제로 배출을 한다든지 혹여나 뭐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분리 배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맷을 제안을 한다든지 요런 그 지역의 특징을 넘어서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쓰레기 문제에 처음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이제 제 전공이 재무인데 사실은 재원 마련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고민에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혹여나 기후 환경에 관심이 없는 이 행정하시는 분들이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게 단순하게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이게 그 재원 마련 측면에서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미래 가치 측면에서도 조금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또 구의원 입장으로서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 양기열 뭐 의원님도 다 말씀. 발언을 하셔가지고요. 저도 첨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원장님께서 그 언급하신 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 그 처음에 설계하고 고민할 때 항상 제가 염두하고 있는 게 방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속도의 문제도 중요하다. 항상 이 속도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은 모 대선 후보가 여러 가지 급진적인 정책을 이제 허경영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 가지 급진적인 정책을 마련했고 지금 와서는 뭐 부분적으로 맞다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 방향의 측면은 맞으나 속도의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옳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되고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그 매립률이 매해 연도에 줄어들었던 아까 그 막대 그래프를 제가 봤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을 사실 믿게 되더라고요. 아까 그 자료를 보면서요. 그만큼 우리 정치의 영역 이외에서 이 민간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이 자원순환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 의식이 저는 그만큼 고취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이 쓰레기 폐기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병행돼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도 분명히 병행돼야겠죠. 그 이 쓰레기 행정 관련해서 정책들에 대해서 이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켜야겠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급진적인 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더 초래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민 의식의 인식 교육과 더불어서 점진적인 정책 마련에 힘써야 된다 정도로 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아까 질문이 이제 조례나 정책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방으로서 어떤 것들이 고민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제 법제화한다는 것은 뭐 강제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제력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주민들께서 국민들께서만 부담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이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조례상으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단어 하나가 공무원들이 행정력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이제 가증되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조문 하나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어렵게 판단하고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굳이 이번에 조례 예를 들면 재활용 정거장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주민의 동의라는 부분을 삭제했는데 어디까지 주민의 동의로 볼 것인가? 사유지를 갖고 있는 그분의 동의를 얻으면 되나? 아니면 인근에 사는 주민의 동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이 세출 부분까지도 이게 무한히 영향을 미치고 단어 하나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주민들의 편의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그리고 공무원들의 행정력 세출까지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어려운데 저는 이런 쓰레기 문제를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하게 이제 행정에서 법제화하는 혹은 주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옳은가? 뭐 물론 그런 것도 또 맞겠지만은 저는 해답은 이 자리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오늘과 같은 이 공론회 장에서 주민들이 계속 이 자원순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이런 자리들이 결국에 이 궁극적으로 자원순환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아닌가.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작은 우리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실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사업들이 나아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자치단체 그리고 광역단체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런 관심들이 굳이 법제화를 하지 않아도 혹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과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